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다루었었던 항목, 그 다음 항목으로 성장 과정을 제외한 성격의 장단점 및 지원 동기까지 오늘 쭉 각 항목에 대해서 작성 포인트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따른 예시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 내용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거 잘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나머지 항목들까지 여러분 우리 다 한번 마스터하도록 해요. 자, 오늘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학창생활 작성법과 예시, 또 지원 동기 및 포부 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지난번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각 항목마다 어떤 역량을 가장 포인트로 이야기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고 그것에 따른 사례와 혹은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들을 각 항목마다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격의 장단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성장 과정도 지난번에 제가 개요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성격의 장단점도 바로 이렇게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큰 그림, 개요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나의 성격의 장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장점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 개요를 작성하신 분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나는 평소에 의욕이 넘친다는 좀 얘기를 많이 들었어. 왜냐면 야, 너 이렇게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 같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그래서 의욕이 넘침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고 내 별명은 뭐 에너자이저. 친구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열정맨으로 통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문장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네요. 그런 다음에 내가 굉장히 의욕이 넘쳤고 열정적으로 했었던 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지? 이런 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개요를 작성하신 분께서는 최근에 공연을 준비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공연을 매우 열정적으로 준비해서 많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열정적으로, 의욕적으로 했었던 거에 하나의 예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정도, 이렇게 한 3줄 정도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장점은 뽑아내실 수 있겠죠. 내가 가진 장점 중에 뭐 도전적이다, 혹은 뭐 친화력이 있다, 배려심이 있다, 뭐 이런 거 부분들, 아니면 우리 주얼리 디자인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역량 중에서 뭐 꼼꼼함이나 뭐 세심함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성격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요를 작성할 때는 우선 그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단어와 간략한 문장 한두 줄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점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단점 작성도 또 필요하겠죠.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서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이나 가족들 뭐 이런 분들이 야, 너 이런 것 좀 고쳐. 뭐 이랬던 거 없을까요? 그런 게 아마 여러분들의 단점이 될 확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 개요를 작성하신 분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귀가 좀 얇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귀가 얇음. 그러면서 가로 열고 내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게 내 단점이다. 부연 설명은 귀가 좀 얇아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말을 되게 잘 듣기는 한다. 이거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다른 사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냥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한번 비교해보고 그런 다음에 판단해 보려는 어떤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3줄 정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네, 장점과 단점. 만약에 장점을 여러분 한 2가지 정도 생각하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장점 2가지 정도, 그리고 그것에 따른 그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1가지 사례 정도, 그 정도를 이렇게 짤막하게 한번 개요를 작성을 해보는 거죠. 여기 단계까지 되었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직무 역량을 고려해 보자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내 성격의 장점이 이런 건데
직무 역량에서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 성격과 직무 역량에서 필요한 어떤 성향이나 그런 필요한 장점 같은 것들을 보신 다음에 그 중간에 분명히 교집합이 있을 겁니다. 내 장점이기도 하면서 직무에도 필요한 역량. 바로 그 교집합. 그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에 특히 집중하실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굉장히 꼼꼼하고 침착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내가 지원하려는 이 직무도 이러이런 작업을 할 때 굉장히 꼼꼼하고 침착한 것을 요구한다. 이 두 가지가 딱 겹치게 됐을 때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의 장점으로 써주실 여러분들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성향 물론 궁금하죠. 하지만 이렇게 그 취업을 우리가 희망하는 만약에 지원자 입장이라면 뽑는 사람의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뽑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분의 그냥 성격 전체가 다 궁금하긴 보다는 이게 궁금하겠죠. 이 직무에 잘 맞을까? 이 직무를 오래도록 할 수 있을까? 이 직무를 실제로 현업에서 했을 때 성향적으로 잘 맞아야지 재밌게 할 텐데 성격이 잘 맞을까?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직장생활 나랑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직 생활에 잘 맞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이 직무 역량과 연결해서 우리가 성격을 쓰신다면 더욱 좋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개요. 성격의 장단점에 대한 개요까지 우리가 작성을 한번 해봤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포인트입니다. 성격의 장단점의 작성 포인트 크게 4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성격의 장단점 쓰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직무 역량을 고려해서 1가지 혹은 2가지 정도의 성격의 장점을 뽑아보자. 앞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10줄을 쓰신다면 여러분 이 중에 7줄 70% 혹은 8줄 80% 정도는 장점을 먼저 충분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어떤 학생을 만나서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사실 장점은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면에 단점은 생각보다 그래도 좀 덜 오글대시는지 말씀하시기를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런 게 단점이고 이것도 단점이고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좀 남들 앞에서 내 장점을 얘기하는 것에는 좀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오글오글하기도 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원자분들이 장단점을 쓰라고 하면 장점 요만큼 쓰시고 매우 겸손하게 단점을 이만큼 씁니다. 겸손하다 혹은 정직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를 어필하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내 자신을 좀 더 자신감 있게 어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소개서 안에서는 그렇게 내 자신을 어필하는 글이라는 것들을 이걸 보시는 분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감 없이 너무 단점만 쓰시기보다는 전 좀 과감하게 장점을 많이 어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말했지만 이왕이면 분량은 장점이 조금 더 많게 작성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반면에 단점은 약 몇 프로겠습니까? 그렇죠? 장점이 한 70% 정도 된다면 단점은 약 한 30% 정도. 그러니까 장점의 분량보다는 다소 조금 적게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점을 쌤 저렇게 길게 쓰면요.
그러면은 장점을 몇 가지나 써야 돼요? 한 세네 가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장점에는 여러분이 작성하실 때 이렇게 사례가 함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성실하고 끈기 있는 게 내 장점이다 라고 한다면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도전적이다. 또 친화력이 있다. 또 뭐다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이 장점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최근에 성실함을 발휘했었던 어떤 사례를 쓰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점은 상대적으로 분량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하겠죠. 단점은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좋을까? 단점은 내가 이게 단점이고 저게 단점이고 요게 단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단점인데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정도의, 그러니까 여기 쓰신 것처럼 극복 노력을 쓰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장점에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예시일 뿐이에요. 네. 예를 들어 성격의 장단점에서 장점은 이런 항목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주도적이다. 친화력이 있다. 배려심이 있다. 소통 마인드가 있다. 적극적이다. 도전 정신이 있다. 서비스 마인드가 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한 가지 정도를 선택을 하셔서 나는 소통 마인드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주얼리에서 주얼리 매장의 샵 마스터를 하고 싶으면 소통 마인드가 있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소통 마인드를 발휘했었던 사례를 하나 적어주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직무 역량과 연결해서 내 성격의 장점을 하나 뽑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여기 써있죠. 단점. 단점은 치명적인 단점은 피할 것이라고 써있네요. 여러분 치명적인 단점은 어떤 걸까요? 예. 이 직무를 할 때 이 직무를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러니까 직무 역량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게 오히려 나는 결여됐다고 쓴다면 이거 치명적입니다. 혹은 나의 어떤 표현을 너무 극단적으로 쓰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어떤 분이 치명적인 단점을 썼던 그 한 가지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성격이 욱합니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성격이 욱한다. 약간 이분이 지원하시는 직무는 좀 고객을 실제로 대면해야 하는 서비스 직무인데 이분이 성격이 욱한다라고 쓰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직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그리고 표현도 너무 조금 좀 극단적이죠. 욱한다고 하면은 너무 많은 자극적인 상상이 됩니다. 이분이 혹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뭔가 굉장한 트러블을 유발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너무 나의 성격, 그러니까 장점은 조금 더 강렬하게 쓸 수 있겠지만 굳이 우리가 단점을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단점은 이런 구조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요러요러한 것이 저의 단점입니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다 개선됐다. 다 개선돼서 나는 단점이 없는 무결점의 사람이다. 이렇게 안 쓰셔도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내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점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은 단점이 있는데 단점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점이 아니라고 약간 우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단점이라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이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뭐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구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의 사례, 요것만 그대로 써라가 아니라 그래도 예시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 예시. 일 욕심이 조금 많은 편이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하지 못한다.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이다.
남이 하는 일이 완성도 면에서 만족스럽지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좀 내가 다 해야지만 좀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일을 분배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 일을 많이 이렇게 떠안고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조금 이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다. 성격이 급해서 작은 것을 놓칠 때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단점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제가 예시로 든 거 아니더라도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단점이 있다라면 요거 생각 고려하시면서 조금 변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성격의 장단점 예시 중에서는 아주 잘 쓴 사례보다는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잠깐 졸다가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잘 쓴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피해야 할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 성격은 전체적으로 밝고 활동적인 것입니다. 또한 친화력이 있고 재미있습니다.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잘 다가갑니다. 어떠한 분위기도 맞출 줄 아는 센스 있는 사람입니다. 와,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장점이 더 나옵니다. 또한 저는 남과 다른 개성과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아이디어는 어느 분야든 꼭 필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실함이 있습니다. 아유, 장점이 또 나왔어요. 저와 한번 일해본 사람은 성실하다고 늘 칭찬합니다. 살면서 불성실하다거나 책임감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다양한 장점을 활용하여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잘 썼는데 왜 그럽니까? 이러실 수도 있지만, 네. 물론 이 정도 글을 쓰는 것도 정말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제가 이분이 쓰신 것들을 조금 그래도 한번 어떤 점들이 약간은 부족한지, 어떤 점을 좀 개선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일단 이 자소서에는 장점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언뜻 보면 밝다, 활동적이다, 친화력이 있다, 뭐 센스가 있다,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다, 성실함이 있다. 한 이 정도만 하더라도 벌써 한 6가지, 그러니까 5가지를 훌쩍 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쓰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요 자소서를 보고 이분 면접에 볼까 안 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어떤 그 뽑는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본다면, 그 입장을 바꿔본다면 너무 장점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게 장점인지 오히려 기억이 나지 않거나 각인이 되지 않을 확률이 너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강조를 드리는 건 너무 많은 장점을 나열한다고 정말 장점을 많이 가지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장점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오히려 읽는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좀 여기서 진짜 중요한 장점이 무엇인지를 뽑아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뭐 이분께서 어떤 디자인적인 아이디어를 내셔야 하는 직무다, 이런 직무거나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독특한 아이디어 같은 것이나 창의력을 이분의 가장 큰 장점으로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장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는 습관, 그게 자소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예시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 책임감에 대한 사례고요. 탄생석 자료 조사를 했었던 사례를 가지고 자소서를 써주셨네요. 일에 집중하여 작은 업무라도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감이 저의 장점입니다. 대학교 2학년 실습에서 커플링 홍보에 필요한 탄생석 자료 조사를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습 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개인 시간이 주어졌을 때마다 2달에 맞는 탄생석을 조사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유래, 원산지 등을 상세히 표현하여 정리가 잘 되었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책임감에 대한 나의 장점을 이걸 두 갈씩이라고 하죠. 먼저 앞에 딱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을 좀 두려워합니다.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으로 발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연극부 활동을 하면서 발성과 발음 연습을 통해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개선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노력이 보이고 지금 예전보다 개선되었던 결과가 보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생각하며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네요. 제가 설명드린 구조에 맞게 작성된 성격의 장단점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친화력입니다. 친화력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시면서 주얼리 매장에서의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친화력과 외향적인 성격이 장점입니다. 귀금속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업무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객분들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매장에 방문합니다. 가정에 태어난 아이의 축하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연인이 오기도 합니다. 주얼리는 주로 축하를 할 때 선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축하해야 할 일을 같이 기뻐해주고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질문을 하면서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분의 친화력을 더욱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 결과 사장님은 다음 방학 때도 꼭 아르바이트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내가 친화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이번 항목은 학창생활에 대한 항목입니다. 우리가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까지 살펴봤다면 이번 주 세 번째 항목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학창생활은 학과 활동과 학과 외 활동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학과 활동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신 과목이나 나의 전공에 대한 얘기, 그런 거, 실습, 과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학과외 활동으로는 뭐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여러 가지 나의 뭐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우선 한번 쭉 한번 적어 보시는 것이 개요가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제가 뒤로 넘길게요. 이거에 맞춰서 작성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학교, 고등학교 의미 있는 경험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경험을 했죠. 매우 특별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습 하셨죠? 인턴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인턴을 안 해봤으나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없으시다면 자격증 공부 혹시 해보신 분 계시나요? 관련 분야 공부한 것도 가능합니다. 혹은 동아리 봉사활동, 어떤 것에서 수상한 경험, 여행을 한 경험, 이것들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예시로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창생활에서 어떤 키워드, 역량 키워드를 뽑는다면 창의력이 될 수도 있고요.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팔로우십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의사소통 능력도 될 수 있고요.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학창생활에서 했었던 그런 경험을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조금 더 현장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역량을 드러내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주얼리 매장에서 현장 실습을 했던 사례를 가지고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분량이 좀 길어 보여서 내가 저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보시면 혹시 그리고 실습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도 저렇게 사례로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주 동안의 현장 실습 경험은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다. 왜냐하면 제품 판매, 고객 응대, 매장 관리 등의 현장의 업무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품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 추천과 제품을 보여드릴 때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결 관리도 업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고객 응대에서는 미소, 인사, 자연스러운 친절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무하는 시간 내내 계속적으로 그렇게 친절함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선배님들께서는 손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매장의 신뢰도와 관계 있으니 꼭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소중함을 알고 친절함으로 고객을 응대하겠다라는 어떤 경험과 본인이 그것을 통해서 이 직무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것들을 작성을 해주셨어요. 좋은 사례네요. 이런 사례를 보면 아니 우리 주얼리 디자인과에서 약간 실습을 나간 거는 좀 흔한 사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흔한 사례가 아니라 그러와 관련된 그 직무를 지원하신다면 굉장히 값진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꼭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주얼리 브랜드에서 인턴을 했었던 사례도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얼리 디자인과를 전공하면서 주얼리에 대해서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보석 감별, 세공 기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공 공부가 너무 즐거워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고요. 땡땡 브랜드의 인턴으로 지원하여, 이 땡땡 브랜드는 어떤 모 브랜드, 그쵸? 거기 인턴으로 지원해서 약 2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주로 사입 제품을 취급하는 브랜드라서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볼 수는 없었지만 어떤 상품이 인기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턴 경험을 통해 상품 기획 업무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고, 이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트렌드 공부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주얼리 관련 상품 기획을 지원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와 관련된 브랜드나 이런 곳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공부 또 작성을 조금 해주시고, 혹은 이렇게 현장에서 배운 경험들도 작성을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항목입니다. 조금 힘드셔도 힘내시고 여러분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지원 동기 및 포부입니다. 지원 동기에는 기업 지원 동기, 혹은 매장 지원 동기, 회사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거기 지원하려는 그 조직의 그 직무를 지원하는 동기 들어가시면 좋죠. 그리고 입사 후 포부는 그동안 해왔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한 목표, 계획, 꿈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개요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성 포인트 한번 볼까요? 네, 지원 회사와 직무에 요러요러한 점이 마음에 들어서 지원했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원 동기의 첫 부분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런 이유로 지원했다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직무에 어떤 역량을 내가 갖추고 있다도 나와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정말 실제 내가 뽑혀서 입사를 한다면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나의 목표를 집어넣어 주시면 좋고요. 입사 후 3년, 5년, 10년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나의 목표를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주의사항을 좀 볼게요. 주의사항에는 어떤 그곳에서 좀 하기 어려운 거, 실제 그 현장에서 그런 거 할 수 없는데 좀 조사가 덜 돼서 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그 회사의 방향이나 그 매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계획에 들어가면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곳에선 이룰 수 없고 퇴직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고 싶어? 근데 이 매장에서나 이 회사에서는 이거 못한다 그러면 이분은 아무래도 퇴직을 하겠네? 입사를 하기도 전부터 퇴직 가능성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 없다고 얘기하거나 저는 그냥 성장에 큰 욕심은 없습니다 라고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할 주의사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땡땡 매장은 고객으로 여러 번 방문했던 곳입니다. 방문할 때마다 직원분들이 너무도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셨습니다. 주얼리를 전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한다면 땡땡 매장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마음에 더 자주 방문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이론과 세공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현장 실습도 했다.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둘째,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했다. 그래서 대인관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나의 지원 동기, 내가 쌓은 역량으로 말씀해 주셨고, 입사한다면 나는 이런 직원이 되겠다. 포부가 나오겠네요. 밝은 미소로 이렇게 하겠다. 제품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하겠다.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적극 수용하고 조직에 적응하겠다라는 앞부분은 나의 역량, 뒷부분은 내가 입사 후에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포부 목표까지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 주얼리 디자인. 지원하는 사례입니다. 주얼리 신문에서 주얼리 디자이너의 인터뷰를 본 기억이 납니다.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는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공모전에 도전한 경험을 작성을 해주셨네요. 수상은 아쉽게 못했지만 실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땡땡 브랜드는 스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하는 제품으로 알고 있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너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입사를 한다면 어떤 천연석과 선을 중점으로 디자인을 전개하고 싶고 예민한 고객의 변화에 대한 예민한 디자이너가 되겠다.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예측해서 시장을 선도하고 싶다. 주얼리 디자이너로 앞으로 멋지게 성장하고 싶다. 이런 포부를 적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내용 보니까 여러분도 작성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자기소개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글이란 것은 수정을 하면 할수록 좀 더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생각만 한다고 글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3줄, 5줄, 10줄, 15줄씩이라도 써보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지속적으로 수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거를 꼭꼭 한번 업로딩 해주셔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완성하기 전까지의 작업으로 이 사이트를 또 이 도구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 자기소개서 작성 수업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기소개서 작성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